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리는 것들이 새삼스럽게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겨울 온도에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새삼스럽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2008년 압도적인 표 차이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인 온돌입니다. 투표 당시 독일이나 덴마크의 유럽식 바닥 난방 방식이 있었지만 과학적으로 우수함이 증명된 우리나라 온돌 기술이 채택되었습니다. 온돌 난방은 이미 효용을 인정받아 지구촌 곳곳을 데우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안으로 채택된 2008년쯤부터 한국식 온돌이 주변 국가뿐 아니라 유럽까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해 미국의 백화점에서 미니 온돌이라는 이름으로 소형 전기담요가 판매되고 있고, 뉴욕주 이타카의 에코빌리지가 친환경적인 온돌을 사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며 미국 시장에서 온돌 시스템은 연 20%가 성장했습니다. 다른 서유럽들도 신축 건물의 50%에 복사 냉난방이라는 새 이름을 붙여가며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입니다. 독일 베를린 국회의사당 바닥에도, 프랑스 파리 루이비통 박물관에도 온돌이 채택되었습니다. 북유럽에서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항공기 경납고, 소아병원, 실내 경기장에까지 도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프랑스 국립과학기술연구소에서도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온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새로운 난방 시스템으로 온돌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난방 시스템에 비해 월등한 에너지 효율성 때문입니다. 온돌 난방의 에너지 효율성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162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온돌 난방은 대류 난방에 비해 23%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데, 표준화를 거치면서 다시 16%가 절감돼 모두 39%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돌을 사용할 경우 입식 생활에 사용되는 강제 환기식 방법보다 약 20% 이상의 에너지가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류 난방은 공기의 밀도 차이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옴에 따라 바닥보다는 천정의 온도가 높지만, 온돌 난방은 바닥에서 열이 올라옴으로써 천정보다 바닥의 온도가 더 높습니다. 건강에 필수적인 두안 조결, 즉 머리는 차갑고 발은 따뜻한 웰빙 난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양에서 이제야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온돌은 과거에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한반도를 찾은 서양인들의 눈에 들어온 가장 눈에 띄는 한국 문화는 온돌이었습니다. 구한말 조선을 방문했던 스웨덴 언론인 아손 그랩스트는 이곳 사람들은 밤에는 펄펄 끓는 방바닥 위에서 빵처럼 구워지는 게 아주 익숙하다고 코레아라는 저서에 남겼습니다. 비슷한 시기 영국인 여성 이사벨라 버드 비숍도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에서 조랑말에 말린 똥까지 떼는 여관의 방은 언제나 과도하게 따뜻하다. 나는 어느 끔찍한 밤을 방문 앞에 앉은 채로 세운 적이 있는데 그때 방 안의 온도는 섭씨 39도였다. 지친 몸을 거의 지지다시피 덮여주는 이 정도의 온도를 한국의 길손들은 아주 좋아한다고 적었습니다. 1883년 조선을 방문했던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 또한 그의 책에서 온돌을 겨울철 화로 역할을 하는 발명품으로 아이디어가 뛰어나다고 소개했습니다. 서양인들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들 또한 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특허청에서는 재미있는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선조의 발명품 10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해 100만 냥을 투자하는 설문을 진행했는데 한국 고유의 과학적 난방 방식인 온돌이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온돌은 기술 수출이 가능할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투자금의 29%가 몰렸습니다. 2위는 거북선, 3위는 동의보감, 4위는 금속활자, 5위는 홍삼순이었습니다. 고온 다습, 저온 저습의 대륙성 기후로 과학적이고 독특한 온돌이라는 난방 구조를 개발하여 발전시켜온 결과 개정판 옥스포드 사전에 김치와 함께 실려 있을 정도로 국제어로 인정받고 있는 온돌. 반면 이런 대한민국의 난방과 비교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전통 난방은 이롤이라고 해서 집안 중앙에 사각으로 파놓은 불구덩이가 있는데요. 집안에서 캠핑 가서 하는 모닥불을 피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페티비야, 집에서 모닥불을 피운다고?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을 일 있냐? 그러면 연기 나서 못 살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당연히 집안에 불을 떼면 온도야 올라가겠지만 집안 전체는 재와 그 흐름으로
환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다 각종 호흡기 질환, 폐암 환자들이 늘어가자 일본인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느꼈는지 이후 전기가 들어오면서 고다츠라는 난방기구가 이로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고다츠는 탁자 밑에 난방을 설치하고 위에 천을 깔아 그 주변으로 이불을 덮고 있는 일본 위례 난방기구입니다. 탁자에 난방을 설치하고 이불을 덮고 있으면 당연히 이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야 따뜻하겠지만 나머지 부위는 그대로 추위에 노출되게 됩니다. 더군다나 고다츠는 집 전체의 온도에는 영향을 못 주며 이동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깔끔해서 매일 욕조에 목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경우 추운 날이면 목욕물로 몸을 덮이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한국은 목욕 문화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는 미국에서 성업 중인 한국식 찜질방을 조명하기도 했는데요. 한인 밀집 지역인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의 한 대형 사우나 현장 취재기에서 사우나 문화는 핀란드, 과테말라, 멕시코, 일본, 러시아, 터키에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 자체로 산업이 된 경우라고 보도했습니다. 찜질방을 도시 속의 작은 휴양지로 소개한 한국의 한 정부 웹사이트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에는 이런 곳이 1800개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근무했던 미 공군 출신의 군인을 인터뷰한 내용에서 찜질방은 기차역, 호텔, 쇼핑몰 등 한국 어디에나 있다. 미국의 스타벅스와 같다. 이곳은 뭔가 다르다. 한 번쯤 다른 것을 체험하는 것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러시아 사우나 바냐는 땀을 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곳은 빨리 땀이 나서 좋다. 뉴욕 한인타운의 불고기, 노래방에 이어 또 다른 한국 문화의 체험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찜질방은 거의 워터파크급의 엄청난 스케일로 변모했습니다. TV와 온갖 마사지, 워터슬라이드, 식당, 스카이 라운지, 오락시설까지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6만원 이상 가는 비싼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화와 거대 자본이 만나 미국만의 독특한 찜질방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유명 배우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찜질방에 중독된 스타로 유명한데요. 한국에 방한했을 당시 그녀는 내가 다녀온 어떤 나라들보다도 한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잡티 하나 없는 투명한 피부를 유지하는 비법은 미국 친구들 중 머리를 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LA 한인타운에 있는 찜질방을 소개해줬습니다. 그 찜질방에서 때밀이를 경험했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찜질방을 찾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한국 사람들의 피부 비결을 감탄하다 거기에 중독되어 버렸어요 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난방 문화부터 목욕 문화까지 미국에서 각광을 받자 미국인들은 너나 할 거 없이 한국의 온돌과 찜질방에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 바닥을 데우는데 고작 4-5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 멍청한 미국식 난방. 나는 한국의 온돌이 필요해. 나는 한국에 살지는 않지만 이 장치가 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왜 그런지는 몰라. 그냥 너무 좋다. 정말 창의적이다. 온돌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귀한 난방 시스템이야. 한국은 옛날부터 저 방식을 사용했어. 저건 집 전체를 효율적으로 데우기 때문에 정말 편리해. 한국의 온돌은 엄청 따뜻해. 바닥에 있던 내 립스틱이 녹아버렸지 뭐야. 사랑합니다 한국. 난방기에 망할 바람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겠다. 나는 한국에 살지 않지만 굉장히 흥미로워. 한국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라워. 언젠가는 한국에 살 거야. 우리들의 난방 시스템이 이랬으면 좋겠어. 굉장한 난방 시스템이야. 만약 내 방바닥이 저렇게 데워진다면 아마 내 가족은 바닥을 뒹구는 날 끌어내기 힘들걸? 우리도 저게 필요해. 와, 저건 몰랐는데 저게 한국 영화에서 가끔씩 바닥에 자는 이유야? 온돌을 소개하는 영상에 비추천을 누른 사람은 아마 차가운 바닥에서 살고 있을 거야. 나는 이 바닥 난방이 좋아. 하지만 영국에선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지. 나는 그냥 문화 공부를 위해서 온돌을 접했는데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어. 이 방식이 히터보다 더 좋다. 뜨거운 공기는 너무 건조하게 만들어. 나는 항상 건조한 공기에서 겨울을 보냈는데 나도 온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의 겨울은 온돌로 따뜻하다라고 들었습니다만 대체 어떤 구조라고 해야 되나? 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드라마 등을 보면 겨울인데 겨울기구는 안 쓰는 모양이고 두꺼운 이불도 안 쓰는 모양인 것 같던데 지금 생각하면 한국의 바닥 난방은 진짜 신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미국 애플사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2를 구성하는 부품 중 한국 제품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제품 구성비는 아이폰 11보다 높아지면서 미국을 따라잡아 1위가 됐고 일본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소식이 중국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도쿄에 있는 모바일 기기 조사업체인 포마라우트는 아이폰 12의 원가를 373달러로 추정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 부품의 가격 비율이 27.3%로 1위를, 미국 부품이 25.6%로 2위였고 이어 일본이 13.2%로 3위, 대만이 12.1%로 4위, 중국이 4.7%로 5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폰 11과 비교했을 때 한국 부품의 가격 비율이 9.1%나 상승한 이유는 디스플레이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이폰 12에 사용된 삼성 디스플레이의 올레드 가격은 70달러, 삼성전자가 공급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은 19.2달러, SK하이닉스가 납품한 D램 가격은 12.8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최근 아시아에서 가장 큰 매장인 베이징 살리툰의 애플 스토어는 미중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새로 출시된 아이폰 12를 보기 위해 몰려든 중국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룬 모습으로 화제가 되면서 미국이 대대적으로 중국을 제재하는데도 왜 아이폰을 사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아이폰은 중국에서 조립 생산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이기 때문에 굳이 불매를 할 이유가 없다는 중국인의 답변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성비로 유명한 중국 전자제품 회사 샤오미의 회장 레이쥔이 올해 자신의 웨이보에 샤오미 핸드폰이 아닌 아이폰으로 글을 올렸다가 중국인들의 문매를 맞고 글을 삭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중 무역 전쟁에도 중국에서 아이폰의 인기는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메이드 인 차이나나 다름없다 믿었던 아이폰의 중국 비중이 5%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에 대한 중국 현지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중국 네티즌 댓글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을 사는 건 바로 미국과 대만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거야. 그들이 돈을 다 벌어가는 거라고. 나는 계속 화해를 썼어. 국내 기업들이 돈을 벌고 좋아지면 우리들의 복리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애플이 몇천만 중국 노동자들을 부양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노동자들 몫은 적고 대부분 애플이 버는 거지. 한 명의 노동자가 버는 돈으로 몇십 몇백 대의 애플 스마트폰을 살 수 있고 판매상과 설비상, 건축, 수도랑 전기, 급식, 세금, 게다가 각종 영세업체들까지 모두 애플을 통해 돈을 벌고 있어. 몇천만이라니 너무 과장이 심하다. 관련 산업망이 몇백만인데 몇백만 개 일자리 뒤에는 몇백만 가정이 있어. 하하, 그럼 똑같이 분해해서 화웨이 부품들은 어디 건가 한번 봐봐. BYD랑 폭스콘 공장의 노동자들 대우가 어떤지 좀 찾아봐. 자기 자신까지 속일 필요는 없잖아. 조만간 애플 공장을 베트남이나 인도로 옮길 수도 있어. 인도로 갈 가능성은 없어. 중국 노동자 한 명의 능률이 3명의 인도인이랑 맞먹어. 한국이 많이 벌어가네. 화웨이도 마찬가지야. 기술 혁신은 기업의 미래야. 연구개발을 늘려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어. 화웨이의 어떤 부품이 중국산인데 화웨이는 OEM 회사야. 반도체 칩이랑 시스템만 없지 중국에도 거의 다 있는 건데 남들이 써주질 않는 거야. 우리도 안 써. 누가 그래? 그야 당연하지. 미국 회사가 배은망덕한 놈을 키우겠냐? 중국 회사가 베트남 부품을 쓸 것 같아? 자국 부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 품질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안 쓰지. 화웨이랑 샤오미 다들 쓰는데 뭘 안 쓴다는 거야? BOE 디스플레이 본 적 없냐? 디스플레이 요구하는 품질 통과할 수 있어? 중국 디스플레이도 나쁘지 않아. 샤오미 10에 중국 거 하나, 삼성 거 하나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별 차이 없어. 샤오미에 파는 건 대부분 덜 떨어진 디스플레이야. 품질이 좋은 것들은 삼성이나 애플이 쓰기에도 부족하니까. 애플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제조를 이전하려는 거야. 자국 스마트폰에도 외국 부품들이 많아. 국내의 주요 강점은 조립이야. 그러니까 중국은 애플의 사용을 금지해도 돼. 너 전자제품 안 쓰는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 국산 제품에도 똑같이 외국 부품이 들어가. 신경 써야 할 건 외국 부품의 유무가 아니라 비율이야. 비율은 다 비슷해. 국산 제품도 조립한 것에 불과해. 한국은 누워서 돈을 버네. 디스플레이 하나에 70달러면 반도체 칩보다 30달러나 비싸. 폭리야. 1000달러에 파는데 실제 원가는 500달러도 안 돼. 설계비랑 연구개발비는. 스마트폰을 파는 건 미국과 한국에 일을 하거나 미국인들을 위해 일을 하는 거야.
한국인들은 결국 미국 대주주들을 위해 일을 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지는 상관없어. 월급만 주면 돼. 월급 많이 주면 바로 하지. 나도 월급만 봐. 어디가 높다고 하면 바로 가지. 시각을 바꾸면 너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미국과 한국이 연구 개발해준 거야. 지금은 일거리만 있어도 훌륭한 거야. 나중에는 귀농해야 해. 어떻게 중국 비중이 제일 적다는 거지? 아랍도 제로, 잠비아도 제로고 비중이 제로인 곳들이 대부분인데? 중국 대륙에서 애플의 판매를 금지하자.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다. 화웨이 사는 것도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네. 화웨이 주요 부품들이 미국, 한국, 일본, 유럽 거니까. 한국은 미국에 특허비를 많이 지불해. 왜 중국 대만이라고 안 쓰는 거야? 중국을 붙이면 마음이 좋냐? 너는 가지도 못해. 가고 싶으면 대만 비자 발급받아야 갈 수 있어. 한국 거는 사실 미국 거나 다름없어. 중국 고속철도는 완전 자주적인 지식재산권이지. 독일, 일본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 중국의 샤오미와 오포, 화웨이의 프리미엄폰 역시 삼성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CMOS는 말할 것도 없이 소니가 독점하고 있고 일부는 삼성을 쓰지. 일부러 중국산을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단지 중국 내 공급망이 아직 최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기업이 이윤을 높이는데 돈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 애플은 삼성의 독점을 막으려고 계속 BOE 디스플레이를 쓰고 싶어 했지만 BOE가 기대에 못 미친 것 뿐이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어. 역시 중국의 최대 장점은 여전히 인건비인가 보네. 조립은 전부 국내에서 하니까. 하지만 중국에서 버는 돈이 제일 많지. 다들 말 좀 해봐. 왜 그럴까? 한국 대단하네.